하나, 둘, 셋.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와, 오늘은 또 다른 재테크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돼서 조금 쏠쏠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주 시청층이 10대에서 30대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고 빠르게 내 돈을 아끼고 모으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엄청 큰 목돈을 굴리는 것보다 내가 가진 소액이나 이런 단기 자금들을 빠르게 그리고 쉽게 굴려서 조금이라도 쫌쫌다리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분들 주거비 걱정 많으시죠? 이 주거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파킹형 ETF입니다. 제가 파킹 통장 진짜 많이 말씀드렸죠. 파킹 통장 꼭 가입해라. 돈 놀게 하지 마라. 이 파킹 통장의 ETF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유동자금이나 단기자금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의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디 돈이 많이 안 묶여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파킹형 ETF가 뭔가요? 우리 은행에서 파킹 통장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거의 ETF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잠시 보관한다는 파킹, 주차, 파킹에다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ETF를 접목한 개념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트럼프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금리가 이제 점점 내려가는 이 금리 인하기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인데요. 파킹형이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계산돼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 좋은 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한 100%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뭐 30%는 A 종목, 한 20%는 B 종목, 뭐 30%는 C 종목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는 20%의 금액이 있잖아요. 요거를 굴리기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파킹 통장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안 쓰는 대기 자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그냥 여기 어쨌든 나중에 주식에 넣을 돈인데 근데 또 그냥 가만히 묵혀두긴 좀 아깝다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쌓이나요? 투자한 자금에 대해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ETF가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는 단기 채권 등의 금리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수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나누기 365를 해서 계산을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ETF 가격에 매일 이자가 반영되는데요. 따로 이자를 바로바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 ETF의 순 자산 가치가 매일 증가하는 형태로 이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즉 파킹형 ETF를 매도할 때까지 보유하면 총 ETF 가격이 상승하고 매도할 때 차익이 곧 이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길래 추천하나요? 첫 번째, 약정된 기간을 채워야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과는 달리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고금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금리는 올해 안에 2번에서 3번 정도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이 그럼 올해 기준으로는 가장 금리가 높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현재가 최고 금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킹형 ETF의 높은 금리를 받아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일단 하루마다 이자를 반영하니까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진다 뭐 이런 불안함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우량 단기채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화가 자유롭습니다. 일단 예금과 달리 중도 환매가 자유롭고 이 영업일 후에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요. 중도해지 수수료나 자동금리 이런 조건도 없고요. 투자 상품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판단 하에 자기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파킹형 ETF는 어떤 단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껏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다 이제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이 파킹형 ETF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상품 중에 소파라는 상품이 있어요. 미국의 달러 기반의 벤치마크 금리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소파의 금리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환율에 노출되는 상품들은 환율에 따라서도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크죠. 오케이, 파킹형 ETF 뭔지 알겠고 장점, 단점 뭔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어? 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품은 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지 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단기 예금을 예치하고 싶으신 분들, 연금 내에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 세 번째는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다. 나는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을 때 팍팍 바로 빼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즉 단기 자금, 안정성, 유동성 요 세 개를 중요시하시는 분들께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품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상품을 구입을 하나요?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그냥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내가 찾는 이 파킹형 ETF 상품의 이름을 검색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상품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파킹형 ETF는 16개가 상장돼 있습니다. CD금리, 한국무위험 지표금리, 코파, 미국 무위험 지표금리, 소파 이 세 가지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CD, 코파, 소파 이것들은 이제 금리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은 이제 들면 금리가 뜨잖아요. 내가 1년 넣어놓으면 얼마를 이자로 받을 수 있을지. 이 CD 금리, 소파 금리, 코파 금리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금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에 따라서 내가 이 ETF를 샀을 때 얼마를 이자로 받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알아볼게요. CD금리 같은 경우에는 CD 만기는 통상 91일물이고 통상적으로는 국채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75%인데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2.85%의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코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91일물인 CD금리보다는 훨씬 단기인 하루짜리라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대신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요. 2.738%의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파 금리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1일물인데요. 이것도 하루짜리입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고금리의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서 최근에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워낙 달러가 강세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있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코덱스 코파 금리 액티브 등등등 상품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상품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쓸 사람들이 산 상품이에요. 또 하나 더 청년분들 주거비 아끼는 꿀팁을 가져왔는데요. 청년분들 안 그래도 생활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팍팍해 죽겠는데 주거비가 지금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서울 평균 월세 가격이 67만 원이래요. 근데 이 67만 원도 전체 평균을 낸 거지 막 대학가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67만 원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관리비까지 한다? 그러면은 숨만 쉬어도 진짜 80만 원이 그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비용으로 한숨 쉬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비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전세와 월세로 나눠서 가져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세의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입니다.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2년 동안 빌려주고 최대 4회를 연장해줘서 혹시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월급이 작아서 대출을 받았어. 월급이 점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 우리 기준보다 월급 높아. 너 이제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연장할 때마다 재심사를 하는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못 받는 게 아니라 0.3%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즉 금리가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2년 연장해서 10년까지 이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세대주의 경우에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최근 연도, 그러니까 2024년도 혹은 최근 1년 동안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받을 수 있고요.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전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집들만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연 2.2에서 3.3%로 변동금리고요. 저는 처음에 2.4%에서 시작했다가 2.7%까지 올랐어요. 한 1년 정도 만에. 우대금리는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뭐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살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우대금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을 최대한 많이 영끌해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받아? 그냥 버팀목 대출 해주세요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엄청나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대출이 되게 잘 안 나와서 진짜 발품 잘 팔아셔야 돼요. 제가 받았던 1년 전에도 진짜 겨우겨우 받았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막 집 다방,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다 가서 집을 구합니다. 일단 대출을 그 다음에 허그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구해야 돼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여기 집 허그 보증보험 되나요? 여기 전세 3억 원 미만인가요? 또 다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습니다. 요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집을 구했어. 그럼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내 주거래 은행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버팀목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막 그렇게 이득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엄청 고생해서 다 상품 내주는데 결국 자기네들은 얻어가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별로 안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거래 은행으로라도 그나마 가야지 조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 어쨌든 주거래 은행으로 갑니다. 가서 버팀목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이랑 뭐 이런 것처럼 물어봐요. 그럼 서류를 막 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 서류 다 쓰고 나서 돈을 내는 날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바로 돈을 쏴줍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월세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청년 월세 지원 꼭 받으세요. 이게 각각 거주하는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 기준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살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거기까지네요. 근데 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인천광역시 청년 월세 지원 이렇게 검색하면 쭈루룩 나오니까 본인의 요건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거는 전세, 버팀목 전세보다는 조금 더 연령의 레인지가 더 커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고요.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고요. 선정이 되시면 월에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5월에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으는 파킹용 ETF,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끼는 주거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경제 공부 계속 해나가도록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